깃 올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결과 제가 최종 픽 영상에서 공유드린 48,000원 최종 픽은 4등에 적중을 하면서 그래도 구매 금액보다는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회차였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그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가 주중에 들어와 있고 수요일 밤 11시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회차인데 국내 배당이 수요일이 돼야 나오는 경기들이죠. 대상 경기들이 모두 목요일 새벽부터 시작을 하는 스페인 라리가와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회차는 수요일 오후 5시 보통 일하시는 분들 퇴근 시간 전까지 최종 픽 구매를 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 분들 전용 이미지로만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반 구독자분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 담배 한 갑도 안 되는 금액이면 골 때리는 TV 멤버십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편하게 골 때리는 TV 채널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축구토토 승무패 33회차 경기 결과들 중에서 이 경기 결과만큼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마 많은 분들이 33회차에서 어떤 경기의 결과를 말씀드릴 때 제가 가장 분노를 할지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 최대한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셨으면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풀럼 대 에버턴이었죠. 양팀의 20번 맞대결 전적상 2회 연속 무승부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가장 최근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4연속 무승부는 안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고 양팀 감독의 맞대결 전적으로도 볼 때 마르코 실바 감독과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각각 서로를 상대로 3승씩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기록한 전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패에서 그나마 풀럼은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에버턴은 잔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풀럼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죠. 경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풀럼의 라울 히메네즈 선수의 헤딩골이 터지면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럼이 승리하겠구나 싶었는데 에버턴의 중거리 슛이 수비 맞고 굴절뽀록 동점골이 터지는 순간부터 이거 풀럼이 말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부터 에버턴 픽포드 골키퍼의 컨디션이 발딱 서면서 그 뒤로 골을 내주지 않았고 마이클 킨 선수의 헤딩 득점, 베토 선수의 마무리골까지 터지면서 1대3으로 풀럼이 패배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구매 금액을 더 써서 승패로 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도 남는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라이턴이었죠. 울버햄튼의 경우는 현재 리그 13위로 잔류에 성공을 했고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유럽 대항전 진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브라이턴의 경우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 충분히 남은 경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양팀의 동기부여를 비교해 본다면 브라이턴이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주축 자원의 결장 정보,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울버햄튼이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브라이턴의 전방 압박에 자신의 진영에서 볼을 뺏기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태클로 반칙을 하는 바람에 페널티킥을 내줬고 브라이턴의 데니 웰백 선수가 차분히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브라이턴이 앞서 나갔고 후반 막판 작년 8월에 영입을 했던 브라이턴의 구르다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이 나오면서 0대2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득점이라 그런지 구르다 선수가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RC 셀타 대 세비야. 자, 양 팀의 동기부여는 같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인 이번 시즌 경기력을 생각해 보면 RC 셀타 사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다만 세비야의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하고 퇴장을 당했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무승부 이변도 가능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RC 셀타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3대2로 RC 셀타가 승리를 했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C 셀타의 알론소 선수가 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핸드볼 반칙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고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1대1 동점 상황이 만들어졌었던 경기였죠. 그리고 후반전에 다시 RC 셀타의 민구에사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대1로 앞서 나갔지만 아무래도 한 명이 없다 보니 세비야의 계속된 공격이 지속됐었는데 진짜 골 결정력이 더럽게 떨어지더라고요.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히거나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슛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렇게 후반 로즈 타임까지 갔는데 결국에 세비야의 수비가 골키퍼에게 패스해준다는 볼이 너무 약하게 주는 실수를 하면서 알실셀타의 이글레아시스 선수에게 추가골까지 먹히면서 3대1 상황이 만들어졌고 경기 종료 직전 세비야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3대2가 만들어졌지만 동점으로 가기에는 이미 로즈 타임까지 다 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세비야의 수비 실책만 없었어도 충분히 무승부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아쉬웠습니다. 자, 4번 경기 본머스 대 아스톤 빌라였죠. 이 경기는 뭐 아직 경기 영상을 확인하진 못했는데 최종픽 영상에서 분석 내용 말씀드리면서 본머스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본머스가 0대1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와킨스 선수가 득점을 했고 후반전에 제이콥 렌지 선수가 퇴장을 당했던데 왜 퇴장당했는지는 한번 영상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머스의 단통 패배 적중을 했던 경기였어요. 자, 5번 경기 지로나 대 비아레알이었죠. 자, 이 경기도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이변을 기대를 하면서 지로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사실상 뭐 무승부 나올 뻔했죠. 비아레알이 완벽하게 경기를 주도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계속 안 되면서 후반 88분까지 0대 0인 상황이었는데 교체 투입해서 들어간 에용 선수가 헤딩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비아레알을 살려냈습니다. 저는 이 선수 이름이 사실상 굉장히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비아레알 1군 선수는 아닌 것 같고 비아레알 B 소속인데 올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로나가 잘 버티긴 했지만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무난한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는 사실상 AT 마드리드의 승무 투픽을 선택하면 고민 없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이고 아무래도 소시에다가 AT 마드리드보다는 전체적인 기록은 떨어지지만 라리가에서 실점만큼은 잘 안 하는 팀에 속한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를 깔고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저는 훌리안 알바레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졌다고 해도 솔루로스 선수를 원톱으로 세우고 충분히 나머지 선수들이 뒤를 받쳐주면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었고 원정팀 소시에다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과 패턴적인 측면에서도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4대 0. 제가 언급드렸던 솔루로스 선수가 4골 폭격을 하면서 AT 마드리드가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뉴캐슬 대 첼시였죠. 이 경기는 뉴캐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로 양팀 모두 동기부여는 같다라고 볼 때 뉴캐슬의 홈발만 믿고 가기에는 뉴캐슬의 주전 수비자원들의 결장, 파비안 셰어 선수나 루이스 홀, 트리피어 선수들의 결장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비안 셰어 선수는 선발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뉴캐슬이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10승 4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첼시는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3전 전패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첼시의 경기력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역배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무패로 즐게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전반전 35분경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뉴캐슬의 보트만 선수의 면상에 엘보를 가격을 하면서 퇴장을 당해버렸죠. 이로써 니콜라스 잭슨 선수는 다이렉트 레드카드였기 때문에 3경기 출장 정지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경기 결과는 토날리 선수의 골과 기마랑이스 선수의 골로 2대 0 뉴캐슬이 승리를 하면서 무난한 정배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레가네스 대 에스파뇰이었죠. 자, 양팀 모두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19위 강등권에 있는 레가네스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5경기 결과들을 보면 레가네스가 승리는 없지만 4무 1패를 기록 중이고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0대 1, 단 한 골차 패배를 기록한 레가네스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히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이번 경기는 홈 경기라는 점에서 최소한 승점 1점 이상은 챙겨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초안은 레가네스의 승무 투픽을 선택을 했었는데 전술적으로 볼 때 레가네스가 최근 무승부를 기록했던 팀들을 보면 레가네스보다 점유율이 높은 팀들을 상대했던 경기였지만 레가네스가 라리가 19위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이번 경기에서 원정팀 에스파뇰은 라리가 20위의 점유율로 점유율 꼴찌를 기록 중이라는 팀에서 레가네스의 롱볼 축구가 안 먹힐 수 있다라고 보고 레가네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레가네스가 3대2로 승리를 한 경기였고 일단 첫 번째 득점부터가 에스파뇰 수비가 비용신짓을 하면서 골대 바로 앞에서 볼을 뺏겨서 선제골을 헌납을 했고 두 번째 골은 레가네스의 얀 디오만데 선수의 개인 능력에 추가 실점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골도 프리킥이 에스파뇰 수비 발에 맞고 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나오면서 3대0으로 레가네스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나 있는데 후반 80분경부터 에스파뇰이 미친 듯이 따라붙으면서 동점까지 가나 싶었는데 한 골이 VAR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아쉽게 무승부가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맨유 대 웨스트햄.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구 맹구 새끼들이 이게 맹구 새끼들의 이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맨유를 믿었다기보단 웨스트햄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도 안 좋았다. 또한 웨스트햄은 잔류도 확정이 됐고 유럽 대항전 진출 동기부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유가 굳이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릴 필요도 없고 홈 경기라는 점 그리고 유로파 승리의 기운을 이어갈 거라는 생각에 맨유의 이 맹구 새끼들의 이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제가 이 맨유의 유로파 경기를 봐왔던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 유로파에서 메이슨 마운트가 갑자기 나와서 날아다니고 카세미로 대갈박 컨디션이 폭발을 하고 그 골을 못 넣던 호일룬도 골을 넣고 유로파 8강 2차전 리옹과의 경기 연장전의 4대4 상황에서 맥과이어의 극장 역전 헤딩골을 보고 뭐 유튜브에 맥과이어 감동 영상 Harry, what makes you happy? 이러면 막 맥과이어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풋볼 이지라는 영상을 보고 나니까 맨유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이 말도 안 나옵니다. 판단이 흐트러져 버렸다. 맨유의 이 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을 깜빡하고 맨유의 승리로 선택을 해버리는 이런 악수를 덮고 최근 20번의 맞대결 전적에서도 리그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맨유 원정을 와서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야 이걸 또 역사를 쓰면서 제 뒤통수를 때리는 맨유였습니다. 뭐 경기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뭐 0대2로 맨유가 졌습니다. 10번 경기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였죠. 이 경기는 뭐 토트넘의 경우는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라는 점 언급을 드렸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남은 경기에서 승점을 최대한 쌓으면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는 크리스탈이 훨씬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전술적으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에 최적화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에 비해 유리하다 언급을 드렸고 패턴적으로도 토트넘이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무 5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 토트넘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전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승패가 갈린다면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높고 전술적으로 유리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가 맞다 말씀을 드리면서 토트넘의 단통 패배를 선택했고 결과는 역시 토트넘이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소득은 아무래도 부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면서 후반전에 교체 출전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11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였죠. 이 경기는 뭐 최근 바르셀로나가 보여주는 경기력이라면 의심이 가지 않는 경기였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심에 대한 정보도 말씀을 드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에르난데스 심판이 주관한 경기에서 승률이 54%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선수의 경기력이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이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주심도 바셀 팬이라고 하고 최근 경기력도 바르셀로나가 더 좋아 보여서 바르셀로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레알 마드리드가 의외로 전반 초반 음바페 선수의 골로 0대2로 앞서 나갔지만 바르셀로나가 전반전에만 4골을 퍼부으면서 결과는 4대3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날도 역시 라민 야말 선수의 특유의 왼발 가마차기 골이 터졌었죠. 진짜 물건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12번 경기 리버풀 대 아스날.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승무패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단통으로만 선택을 하라고 추천을 드렸던 경기로 괜히 투폴 갔다가 틀리면 어디 가서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우기 아니면 단통으로 추천을 드렸고 저는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 초반에 리버풀이 2대0으로 앞서 나가면서 무난하게 승리하나 싶었는데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선수와 미켈 메리노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아스날의 메리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는데 좀 체력적으로 좀 굉장히 힘들어 보였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좀 진작에 교체를 해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자, 13번 경기 빌바오 대 알라베스였죠. 이 경기 빌바오의 경우 금요일 새벽에 맨유 원정 경기를 가서 4대1로 대패를 기록하면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전 공격 자원들의 출전 불투명이 많이 보이는 상태지만 경기 당일 돼서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나 실제 경기에서 선발은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렸지만 후반에는 우나이 고메즈, 구르제타, 오이안 상케트 같은 주전 자원들이 교체 출전을 했던 빌바오였습니다. 확실히 빌바오가 득점에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알라베스의 마누 산체스 선수가 수비 중에 볼이 발에 맞고 골대로 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나오면서 빌바오의 1대0 승리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오사수나. 이 경기도 뭐 어떻게 보면 13번 경기와 비슷하게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고 홈팀이 유럽 대항전 경기를 금요일 새벽에 치렀다라는 점이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기본적인 경기력은 베티스가 우세하긴 하겠지만 이 경기에서 이변을 노려보고 싶은 이유로 13번이나 14번 경기나 홈팀의 승리 투표율이 비슷하지만 베티스 같은 경우는 완전 주축 자원들이 총출동을 해서 피오렌티나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리를 차지하면서 구단 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결승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베티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구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 결승전까지는 20일이 남긴 했지만 당장 방금 경기를 치르고 온 주전 자원들을 리그 경기에 선발로 바로 투입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선발 자원들 로테이션을 돌린 자원들이었죠. 그리고 오사수나의 경우는 최근 비아레알에 4대2로 패배하기 전까지 3연승을 기록했었고 매경기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럴 때 아니면 오사수나가 언제 베티스를 상대로 승점을 따보겠나 싶어서 이번 시즌 지금까지 쌓아온 경기력과는 상관없이 과감하게 베티스의 무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렸던 경기였고 결과는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33회차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주중 축구 토토 승무패 34회차의 경우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수요일 오후 5시 전까지 최종 픽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